놀랍고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LA 산불 이후 은혜를 갚겠다며 한국행을 결정하는 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작 한국에 오고 나서는 믿기 힘들다며 오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고모는 언제나 신비로운 존재였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가끔 나타나면 마치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았어요. 화려한 드레스와 반짝이는 보석으로 치장한 고모는 손에 닿지 않는 먼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특히 명품 가방과 구두는 늘 최신 유행을 따랐고 향수 냄새는 고급스러웠죠. 고모가 오셨다. 명절 때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모를 기다렸어요. 고모가 오실 때면 늘 비싼 선물을 한아름 안고 오셨거든요. 장난감, 옷, 과자, 모든 게 우리 동네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죠. 사실 고모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부잣집 회장님의 정부로 살았으니까요. 어린 시절 저는 고모의 이야기를 정확히 알지 못했답니다. 그저 돈 많은 사람이랑 산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저 언니는 참 복도 없지. 어머니가 한숨 쉬며 말씀하시던 게 기억나요. 하지만 자라면서 하나둘씩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고모는 회장님과 오랜 시간 함께 지냈고 결혼은 아니었지만 아이도 있었답니다.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대저택에서 살았는데 수영장이 있는 큰 저택이었죠. 정원사가 매일 아침 꽃과 나무를 돌보았고 가정부는 늘 깨끗하게 집을 관리했어요. 고모는 어떻게 회장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죠. 고모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듯 했어요. 그건 운명이었나 봐. 20살 때 패션 모델로 일하던 고모는 한 파티에서 회장님을 만났대요. 첫눈에 반한 회장님은 고모를 적극적으로 추근거렸고 결국 둘은 가까워졌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어. 세상 물정을 모르던 시절이었지. 고모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부유한 삶을 누렸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남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외로움과 불안이 있었어요. 언제까지나 이 생활이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회장님은 가끔씩만 찾아왔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고모와 아이는 둘이서 보냈죠. 큰 저택은 늘 조용했고 때로는 너무 적막하기도 했어요. 우리 둘이라도 행복하게 살자. 고모는 아이를 안으며 늘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개인 교사가 매일 찾아와 영어, 음악, 미술을 가르쳤죠. 주말이면 승마를 배우러 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이도 외로웠을 거예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할 수도 없었고 학교에서도 가정사를 숨겨야 했으니까요. 엄마, 우리는 왜 아빠랑 같이 살지 않아요? 아이가 물으면 고모는 당황스러워했죠. 그래도 고모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에게 부족함 없는 사랑을 주려 노력했고 혼자서도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자 했답니다. LA의 한인 사회에서는 고모의 소문이 파다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고모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했죠. 저 여자 참 불쌍해. 젊은 나이에 저런 생활을 하다니. 하지만 고모는 늘 당당했어요.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죠. 매일 아침 고모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 후엔 주로 저택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쇼핑을 하거나 친구들과 차를 마시거나 스파를 다녔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 같았지만 고모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있었어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하지만 그런 고모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날이 있었답니다. 바로 LA 대형 산불이 발생한 날이었어요. 처음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죠. 고모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TV를 켜자 뉴스에서는 산불주의보를 전하고 있었죠. 또 산불이구나. 고모는 별 생각 없이 중얼거렸어요. LA에서 산불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산불 소식이 들렸고 대부분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갔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불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번졌어요. 바람을 타고 건조한 기후를 따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퍼져나갔죠. 창밖을 보니 하늘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눈처럼 내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리고 그때 고모에게 가장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아이가 아직 학교에 있다는 거였죠.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해. 고모는 급하게 차 키를 집었어요. 하지만 도로는 이미 마비된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려 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죠. 전화는 불통.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제발, 제발 아이만은. 고모는 절박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만 해도 고모는 몰랐죠. 이 산불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화려했던 삶은 사라지겠지만 대신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걸. 모든 학생들은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최대한 빨리 아이들을 데리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긴급 연락이 왔을 때 고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차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걸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했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모는 핸들을 붙잡은 채 떨고 있었어요. 불길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멀리 있던 연기가 이제는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죠. 결국 고모는 차에서 내렸어요. 걸어서라도 가야 해.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연기가 자욱했어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허둥지둥 대피하고 있었죠. 소방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어요. 제발 우리 아이만이라도. 고모는 연신 기도하며 걸었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아이들이 떠난 뒤였어요. 몇몇 선생님들이 남은 학생들을 버스에 태우고 있었죠. 우리 아이 보셨나요? 고모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요. 하지만 명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어요. 고모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아이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면, 아니면 다른 곳으로 대피했다면, 다시 집으로 달려가는 길은 더욱 힘들었어요. 연기는 더 짙어졌고 불길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아가, 어디 있니? 고모는 울면서 거리를 헤맸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고모의 어깨를 두드렸답니다. LA 한인회에서 왔습니다. 아이를 찾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 고모에겐 구원의 천사처럼 보였을 거예요. 한인회에서는 이미 드론을 띄워 수색을 시작했어요. 연기가 자욱한 거리를 사람들의 발로 뒤지는 것보다 하늘에서 찾는 게 더 효과적이었죠. 여기 화면을 보세요. 드론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있어요. 고모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지켜봤어요. 불타는 건물들, 연기에 휩싸인 거리, 그리고 저기 아이가 있어요. 한인회 관계자가 외쳤어요. 작은 골목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죠. 옷차림이 고모의 아이와 일치했어요. 우리 아이예요. 분명 우리 아이예요. 즉시 구조팀이 출동했어요. 도로가 막혀 있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죠. 고모는 그 자리에서 두 손 모아 기도했어요. 아이만 무사하기를, 제발 아이만 살려달라고. 마침내 한인회 관계자가 아이를 안고 돌아왔어요. 그 순간 고모는 모든 감정을 쏟아냈답니다. 우리 아가, 괜찮아? 많이 무서웠지? 아이는 울면서 고모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무서웠어요. 고모는 아이를 꼭 안은 채 한동안 울기만 했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듯한 순간이었죠. 한인회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어요. 고모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들은 손사래를 쳤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좋은 일 한번 하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이 고모의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알고 보니 한인회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불길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우연히 아이의 학교 선생님을 만나 고모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고모의 저택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화려했던 집, 값비싼 가구들, 명품 가방과 보석들, 모든 것이 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괜찮아요. 물건은 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은. 한인회 관계자가 위로했어요. 그날 밤 고모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숨도 자지 못했대요. 아이의 체온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답니다. 만약 한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이제 고모에겐 돌아갈 집도 의지할 곳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답니다. 우리 새로 시작하자. 이번엔 진짜 행복하게 살자. 고모는 아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어요. 산불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후 고모는 완전히 갈 곳을 잃었어요. 대저택은 잿더미가 되었고 회장님께 돌아갈 수도 없었죠. 이제 어떻게 하지? 임시 대피소에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고모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은행 계좌에는 여전히 많은 돈이 남아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에 화려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아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때 우리 가족이 손을 내밀었죠. 고모,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방도 있고 아이도 있으니 서로 의지가 될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모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답니다. 한인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고모는 자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고모는 의미 있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산불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어느 날 고모가 말했어요. 한국이요? 우리 모두 놀랐죠. 네, 우리를 도와준 한인회 분들의 나라가 궁금해요. 그리고 그분들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처음에는 무모한 결정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고모의 눈빛은 진지했고 결심은 확고해 보였죠. 아이도 한국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우리 문화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고모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예전에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대신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으로 바뀌었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어부터 배워야겠어요.
고모는 아이와 함께 한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점점 한국어에 익숙해져 갔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미영입니다. 서툰 발음이지만 열심히 연습했어요. 한글 학교에서 만난 한인들은 고모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답니다. 산불 속에서 한인회의 도움을 받고 이제는 한국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는 이야기에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결심을 하시다니.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었어요. 한국에서 살 집도 알아보고 아이가 다닐 학교도 찾았죠. 서울이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도시가 좋을까요? 고모는 밤마다 한국 관련 영상을 보며 공부했어요. 문화도 배우고 예절도 익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고모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이도 점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죠. K-팝도 듣고 한국 드라마도 보면서 엄마, 저도 한국 가는 거 기대돼요. 마침내 출국 날짜가 정해졌어요. 고모는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 표를 예매했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떠나기 전날 밤, 고모는 LA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보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죠. 여기서의 삶은 이제 끝이 났네요. 하지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고모는 산불이 났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죠.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우리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나 봐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고모는 마지막으로 LA를 돌아봤어요. 이제는 화려한 대저택도, 명품 가방도, 반짝이는 보석도 없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답니다.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 고모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고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LA에서 받았던 그 도움을 생각하며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차례라고 다짐했죠. 엄마, 여기가 한국이에요?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처음 본 한국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답니다. 깨끗한 공항, 빠른 지하철, 편리한 교통. 우와, 지하철이 이렇게 빨라요? 아이가 신기했어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짐을 풀었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음식도, 언어도, 생활 방식도. 김치가 이렇게 맵다고는 몰랐네. 고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답니다. 아이는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고모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서툰 발음이지만 열심히 인사를 했죠. 어느 날 고모는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해외 입양아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한국을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고모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LA에서 한인회의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의 그 따뜻한 마음을 이제는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고모는 입양인 지원 단체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했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단체에서는 고모의 영어 실력과 LA 생활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며 반겼어요. 해외 입양인들과 소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에 쏟았어요. 입양인들의 한국 방문을 도와주고 숙소도 연결해주고 통역도 해주었죠. 저도 LA에서 힘들 때 한인회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예요. 아이도 고모의 활동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봉사활동을 하러 가기도 했죠. 우리 엄마가 좋은 일 하시는 거죠? 어느 날 한 입양인 가족을 만났어요. 30년 만에 친부모를 찾아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이었죠. 너무 긴장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모는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LA에서 아이를 잃을 뻔했을 때의 그 심정이 떠올랐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함께 있을게요. 가족 상봉의 순간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부모와 자식, 이런 감동적인 순간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그 후로 고모는 더 열심히 활동했어요. 입양인 지원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 돌려줄 차례예요. 센터에서는 한국어 수업도 하고 한국 문화 체험도 하고 가족 찾기도 도와주었어요.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LA에서의 화려했던 생활은 이제 먼 추억이 되었어요. 하지만 고모의 얼굴에는 늘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매일 밤 고모는 일기를 썼어요. 그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눈물과 웃음, 그리고 새로운 희망.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LA의 산불은 고모의 인생을 바꿔놓았지만 그것은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계기가 되었죠.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남을 돕는 데 있다는 걸. 고모의 입양인 지원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많은 입양인들이 찾는 곳이 되었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온 새로운 입양인 가족이 오실 거예요. 고모가 스태프들에게 말했어요. 센터에는 매일 새로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은 사람,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은 사람, 혹시 제 부모님을 찾아주실 수 있나요? 그럴 때마다 고모는 LA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산불 속에서 아이를 찾았던 그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센터는 단순한 입양인 지원을 넘어 더 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DNA 검사도 지원하고 가족 찾기 프로그램도 운영했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일치하는 가족을 찾았어요. 그런 순간마다 센터는 축제 분위기가 되었답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30년 만에 친어머니를 찾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모는 매일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한국어 수업을 열고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김치 담그기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한복이 정말 예뻐요. 우리 전통 의상이라니 자랑스러워요. 센터에 소문이 퍼지면서 전 세계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미국, 유럽, 호주, 곳곳에서 입양인들이 도움을 요청했죠. 우리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고모는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입양인들이 한국에 와서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이곳이 입양인들의 제2의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게스트하우스는 금방 입소문이 났어요. 전 세계의 입양인들이 이곳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었죠. 여기 오니까 처음으로 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들 저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고모는 매일 밤 일기를 썼어요. 그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눈물과 웃음, 그리고 새로운 희망. 오늘도 두 가족이 만났어요. 30년 만에 재회. 그들의 눈물을 보며 저도 울었답니다. 아이도 이제는 고모의 든든한 조수가 되었어요. 주말이면 센터에 와서 영어 통역도 돕고 또래 입양인들과 친구가 되어 주었죠. 엄마,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센터는 점점 더 커져갔어요. 이제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답니다. 입양인 지원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하지만 고모는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LA 산불 속에서 한인회가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했죠. 우리도 그때처럼 진심을 다해 돕자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센터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어요. 입양인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음식도 함께 만들어 먹었죠.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불고기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한 센터를 보며 고모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LA에서의 화려했던 생활은 이제 먼 추억이 되었지만 지금의 삶이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죠.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진정한 부자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센터에 한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 날이었어요. 70대의 한 할머니셨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40년 전에 제가 딸을 입양 보냈어요. 그날 고모는 평소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상담을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었죠. 그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하루 3끼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었겠어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갓 태어난 딸을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 보냈다고 해요. 그 후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대요. 매년 딸아이 생일이면 미역국을 끓여요. 혹시나 딸이 찾아올까봐. 고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함께 찾아보아요. 포기하지 말고요. DNA 검사를 시작으로 찾기가 시작됐어요. 전 세계 입양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옛 서류들을 뒤졌죠. 할머님, 혹시 딸을 보낼 때 특별한 표시 같은 건 없으셨나요? 그래, 아이 베넷 저고리에 작은 하트를 수놓았어요. 빨간색으로. 그 작은 단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미국 입양기관의 오래된 기록에서 빨간 하트가 수놓인 베넷 저고리를 입은 아기의 사진을 발견했거든요. 캐서린 윌슨. 지금은 보스턴에 살고 있대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셨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들은 거예요. 우리 딸 이름이 캐서린이구나. 고모는 즉시 캐서린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메일을 보내고 전화도 했죠. 처음에 캐서린은 놀랐지만 곧 한국에 오기로 결심했답니다. 저도 늘 친어머니가 궁금했어요. 드디어 만나는 날이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손수건을 만지작거리셨죠. 우리 딸, 날 알아볼까? 캐서린이 입국장을 나오는 순간 할머니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내 딸이야. 저 눈매가 똑같아. 모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와락 끌어안았어요.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엄마, 저예요. 엄마의 딸이에요. 우리 딸,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공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캐서린은 2주 동안 한국에 머물기로 했어요. 그동안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알아가기로 한 거죠.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이 저도 딱 좋아요. 내가 그린 그림, 나랑 똑같구나. 유전자는 속일 수 없나 봐요. 서로 닮은 점이 하나둘 발견될 때마다 모두가 놀랐답니다. 이제 매년 한국에 올게요. 그동안 못 챙겨드린 생신도 다 챙겨드릴 거예요. 고모는 이들의 재회를 지켜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LA에서 산불이 났던 그날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꿈도 못 꾸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센터의 다른 입양인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었어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저도 꼭 찾고 싶어요. 제 가족을. 그렇게 센터에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쌓여갔어요. 슬픈 이별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들이 있었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기적은 계속될 거예요. 이제 고모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센터로 향해요. 오늘은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센터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입양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저는 프랑스에서요. 전 스웨덴이에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랐지만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 고향이라는 것이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한국말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한 입양인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누구나 처음은 두렵고 낯설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란 걸 알게 됐거든요. 센터는 단순한 지원시설이 아닌 하나의 큰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었죠. 우리도 이제 가족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매주 토요일이면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어요. 가족 만들기라고 이름 붙인 활동이었죠. 오늘은 같이 김치 담가볼까요? 저는 송편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고 전통놀이도 배우고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그렇게 하나둘씩 가까워졌죠. 처음에는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손맛이 한국 사람이네요.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센터를 보며 고모는 뿌듯했어요. LA에서의 산불이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한 순간들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지만 이제는 함께니까 두렵지 않아요. 어느 날 한 젊은 입양인이 센터를 찾아왔어요. 그의 이름은 마이클. 제 친부모님을 꼭 찾고 싶어요. 하지만 두려워요. 마이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입양된 지 35년이 지났대요. 자신을 입양 보낸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실지, 만약 찾았는데 만나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죠? 그때 다른 입양인들이 마이클을 위로해 주었어요.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찾아보길 잘했어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당신 곁에 있을게요. 마이클은 그들의 응원 속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DNA 검사도 하고 옛 기록도 찾아보기 시작했죠. 이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커요. 우리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한 달이 지나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이클의 친가족을 찾은 거예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세요. 그리고 동생도 있대요. 처음 가족을 만나던 날 센터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어 주었어요. 긴장한 마이클의 손을 잡아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걱정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당신 편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 두 가족이 생겼네요. 미국의 가족, 그리고 한국의 가족. 마이클의 이야기는 다른 입양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큰 가족이에요. 이제 센터에는 매일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요. 누군가는 가족을 찾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집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제 가족이 되어주셔서 고모는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생각해요. LA에서의 산불이 결국은 축복이었다고. 그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센터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나의 뿌리 찾기 프로젝트였죠. 여러분의 태어난 곳, 자랐던 보육원, 입양되기 전의 흔적들을 함께 찾아보아요. 처음에는 몇 명만 참여했지만 점점 더 많은 입양인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태어난 병원이 아직 있을까요? 제가 있었던 보육원을 찾고 싶어요. 고모는 각자의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고 당시 상황을 조사했죠. 이 주소지,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한 입양인의 경우 부산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을 찾았어요. 그 병원은 지금도 있어요. 가보실래요?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모두가 설렜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았죠. 제가 태어난 곳을 처음 가보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병원에 도착하자 감동의 순간이 이어졌어요. 35년 전 기록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이게 제 출생 기록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또 다른 입양인은 서울의 한 보육원을 찾았어요. 건물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 돌봐주셨던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죠. 아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쌓여갔어요. 누군가는 자신이 태어난 동네를 걸으며 울었고 또 누군가는 어린 시절의 사진을 찾아 기뻐했죠. 이제야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구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고모는 이들의 여정을 지켜보며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찾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우리 함께 한국의 사계절을 느껴보아요. 봄의 벚꽃, 여름의 바다,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 계절마다 특별한 여행이 이어졌어요. 봄에는 경주로 벚꽃 여행을 갔고 여름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시원한 바다를 즐겼죠.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였구나. 가을에는 설악산의 단풍을 보러 갔어요. 산을 오르며 서로를 격려하고 정상에서는 함께 환호성을 질렀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겨울에는 강원도에서 눈을 맞으며 추억을 만들었어요. 생전 처음 해보는 눈싸움에 모두가 아이처럼 즐거워했죠.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문화체험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한복을 입어보고 김치도 담가보고 전통 악기도 배워보았죠. 장구장단이 제 심장 소리 같아요. 가슴이 뛰어요. 특히 인기 있었던 건 한식 만들기 수업이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하나둘 배우다 보니 어느새 실력이 늘었죠.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우리 양부모님께 한식을 해드릴 수 있겠어요. 언어도 중요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점점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정이라는 말, 영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입양인들은 서로에게 더없이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었어요. 먼저 배운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을 가르쳐주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죠.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고모는 이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LA에서의 산불이 아니었다면 이런 아름다운 순간들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혈연을 넘어선 더 큰 가족. 마지막 날 모두가 모여 함께 찍은 사진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 이제는 진정한 고향을 찾았다는 것.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